흔들리지 않는 공부 실력을 가진 아이들의 비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 국어 공부에 대한 괜찮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초등 국어 뿌리 공부법이며 교육 전문가인 민성원 님이 집필했습니다. 다산 에듀에서 2020년 4월에 나왔고 분량은 319쪽, 가격은 16,000원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영어, 수학 공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초등 공부의 가장 기본은 국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국어 실력이 바탕이 되어야 다른 과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과연 이 책에서는 초등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이 책의 차례를 보면 머릿말, 프롤로그와 1부에서 4부,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릿말의 제목은 모든 배움의 기초는 국어입니다. 그중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초등 시기 국어 공부는 책 읽기로 충분하지 않나요? 국어는 기본 실력으로 시험 보는 과목 아닌가요? 제가 많은 부모님과 학생을 만나며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아직도 국어 실력이 아이의 공부, 나아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초등 시기의 국어 공부는 아이의 평생 언어 능력과 사고 인지 능력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영어와 수학은 열심히 지도하시는 반면 국어도 함께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무래도 초등 시기에는 부모님의 관심과 노력이 아이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님께서 국어 과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각 부의 제목을 읽어보면 1부, 초등 공부의 중심에 국어가 있어야 하는 이유, 2부, 국어 뿌리를 내리는 8가지 습관, 3부, 국어 뿌리를 내리는 5단계 공부법, 마지막 4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국어 공부법 구문 구답. 그러면 각 부에서 하나씩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국어에 발목 잡히는 아이들 일부 내용입니다. 왜 많은 학부모님이 아이의 국어 공부를 방치하는 것일까요? 첫째, 국어가 모국어라며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국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기 전에 모국어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의 국어 수준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국어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둘째, 어떻게 해야 국어 성적이 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시간이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아주 조금만 투자해서 체계적인 국어 공부를 해두면 그 효과는 고등학교 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와 수학은 학습 부진이 금방 눈에 나타납니다. 초등학교에서 단원평가를 볼 때에도 수학은 자주 보는데 국어 시험을 보는 선생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저학년 때 받아쓰기 시험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의 국어 실력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국어도 영어와 수학에 관심을 쏟는 것처럼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혹시 국어 점수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대입을 앞둔 고등학교 때 다른 과목들은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지만 국어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2021년 5월 초 올린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2부에서는 국어 뿌리를 내리는 8가지 습관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올바르게 읽는다. 둘, 올바르게 쓴다. 셋, 올바르게 말한다. 넷, 배경 지식을 쌓는다. 다섯, 정확하게 읽고 요약한다. 여섯, 어휘를 늘린다. 일곱, 시를 암송한다. 마지막 8, 정기적으로 문제를 푼다. 그중 어휘를 늘린다.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국어를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인 어휘력을 기르려면 4가지 요소를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꾸준함, 넓게 공부하기, 깊게 공부하기, 한자어 공부하기입니다. 먼저 어휘력은 매일 꾸준히 공부해야 오릅니다. 어휘력 향상은 반복과 암기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어휘는 넓게 공부해야 합니다. 문학, 과학, 역사 등등 다양한 분야의 어휘를 공부하되 너무 심오하고 전문적인 차원으로 빠지지 않고 골고루 알아야 하지요. 셋째, 어휘에 담긴 의미까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어휘는 경우에 따라 깊이 공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넷째, 한자어도 우리말 어휘임을 기억하세요. 우리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휘 가운데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휘력이 참 부족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단어의 뜻을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 진행에 차질을 보이고 수학 단원 평가를 보면 그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평소 아이들이 책을 볼 때 잘 모르는 단어는 국어사전을 찾거나 적어도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다음의 사전을 검색하여 그 의미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정리하고 그것을 암기하는 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3부에서는 올바르게 쓰기 일부 내용입니다. 듣기와 읽기가 상대에게 집중하는 다소 수동적인 학습이라면 쓰기와 말하기는 스스로 몸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능동적입니다.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신체와 두뇌 사이의 연결을 강하게 만듭니다. 특히나 연필을 쥐고 글씨를 쓰는 활동은 자판을 두드리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누르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소근육을 사용하게 합니다. 실제로 자판을 사용할 때와 손 글씨를 쓸 때의 뇌파를 비교해 보면 전두엽의 활성화 정도가 두드러지게 차이 납니다. 쓰기는 획순에 맞게 적당한 크기로 또박또박 빠르게 쓰는 연습을 통해 쓰기 활동에 대한 귀찮음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천재는 악필이라는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글씨 못 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왜 갈수록 글씨체가 엉망인 아이들이 많을까요? 평소 글 쓸 기회가 적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대부분 대형 TV 화면을 통해 영상이나 PPT를 보며 수업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거릴 뿐입니다. 예전처럼 교사가 칠판에 판서하지 않고 아이들도 공책에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씨체가 엉망이고 심한 아이들은 본인이 쓴 글을 읽지 못하기도 합니다. 너무 엉망으로 급하게 대충 썼으니까요. 마지막 4부에서는 국어 공부를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에 다녀야 하나요? 에 대한 답변 일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교육은 뚜렷한 목표와 기준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반드시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학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충분히 국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국어는 우리말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외국어라 힘들고 수학은 몰라서 힘들지만 국어는 안 해서 힘든 겁니다. 국어는 누구나 공부하면 실력이 올라가는 안전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까지는 학원에서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교육에 의존하기보다 앞서 나온 국어 공부법으로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주세요. 첫째, 현재 아이의 수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국어 실력을 길러주세요. 넷째, 이성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게 합니다. 적어도 초등시기 국어 공부법은 학원에 다닐 필요 없이 수업 시간 집중해서 잘 참여하면 됩니다. 거기에 꾸준한 독서 습관과 쓰기를 병행하면 충분합니다. 굳이 국어를 위해 독서 논술학원에 다닐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 학교 수업 시간 충실한지 파악하기 위해 주말마다 국어 교과서를 집으로 가지고 오게 하여 확인해 봅니다. 교과서에 낙서와 그림으로 가득한지, 빈 공간에 활동한 내용들을 잘 적었는지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꾸준하게 부모님과 함께 독서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으로 초등 국어 공부는 오케이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교육 전문가인 민성원님이 집필한 책 초등 국어 뿌리 공부법을 소개해 봤습니다. 국어 실력이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전 과목 성적은 올라간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국어 실력은 하루아침에 키워줄 수 없습니다. 초등 시기에는 학교 수업에 집중하며 평소 꾸준하게 책을 읽고 읽은 책의 내용을 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책에는 초등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시기 국어 공부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읽어보신다면 아마 국어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교육 관련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